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가는 분야가 바로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뷰티의 열풍이 그래서 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고 과연 그 K뷰티 열풍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 붙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고요. 이 열풍이 이제 뭐 K푸드 시리즈를 통해서 뭐 K 컨텐츠도 있고 K뷰티도 옮겨 붙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행 관련한 종목들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뷰티랑 비슷한 산업군에 있어서의 또 힌트는 뭐가 없을까에 대해서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뷰티가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대감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그동안의 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될까 봐 일부러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네요.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국식 메이크업은 굉장히 컨투어링, 그러니까 막 쉐딩도 많이 하고 어둡고 좀 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이 외국분이 한국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눈썹도 여리여리하게 그리고 이 섀도우도 약간 살구빛으로 하고 볼터치도 뭐 살구빛이나 핑크빛으로 여리여리하게 해서 걸그룹, 조금 비교되죠? 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스타일의 우리나라 K 걸그룹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튜토리얼 영상이나 유튜브 관련한 컨텐츠가 엄청나게 붐업이 된 거죠. 우리가 K푸드 그리고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도 처음에 SNS나 유튜브 관련한 컨텐츠에서 굉장히 그 챌린지로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러한 관련 영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미국 유튜브, 뭐 릴스 등의 쇼폼 컨텐츠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틱톡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과 함께 시장에서는 K 패션 그리고 K 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K 메이크업에 대한 인기로 우리나라 오면은 올리브영 가서 그러한 메이크업 똑같은 거 사고 또 관련한 브랜드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흐름이 과연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하는 것도 올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대미 수출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지난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선 관련한 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미 수출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관련한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수출하면은 다들 중국이었죠. 그때는 이제 뭐 따이공 해가지고 보따리상들이 중국에 우리나라 제품들 뭐 관련한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사재기를 해가고 그러한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어땠어요? 중간에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중국에서 한한령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굉장히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컸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중국이 꺾이자 주가도 매출도 꺾여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그냥 고전을 면치 못해서 차라리 중국 비중을 점점 줄이고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로 가자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중국 비중 줄이고 중국, 비중국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라고 해도 시장은 그래서 숫자로 보여줘였는데 우리가 숫자로 바로 기업들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는 그 숫자가 확실히 이제 찍히고 있대요. 중국 매출이 물론 가장 크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줄어들었고 이 파이들을 미국, 일본,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장품류의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액 금액이 4억 달러,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 급증한 상황이고요. 이게 5월 누적까지인데 이미 달성 목표를 거의 절반 수준을 채웠기 때문에 올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더 빨리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최대였던 2021년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국 비중은 높지만 다른 국가로에 있어서의 확대가 펼쳐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 수입 화장품의 점유율을 봐도요. 우리나라 진짜 K뷰티가 최고인 게 그러니까 사실 일본 브랜드도 굉장히 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예 보이지도 않대요. 기타 안에 포함되어 있나 봐요. 프랑스 브랜드 19.3%, 이어서 캐나다가 13.8%, 이탈리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K뷰티의 그런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미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나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였어요. 그래서 K뷰티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화장품주의 주가는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형주가 오른 것도 있는데 꾸준히 올랐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소형주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화장품주의 등락률을 확인해 보자면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올랐던 주가를 좀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보였죠. LG생활건강 20% 넘게, 아모레퍼시픽도 10% 안쪽이긴 하지만 주가의 조정이 보였고요. 반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OEM 관련한 브랜드들 토니모리가 25%, CNC 인터내셔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OEM도 하긴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뭐 LVMH, 로레알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년부터 각광을 받았던 기업인데 올해도 한 50%의 주가 상승률 기록을 했고 코스메카 코리아 등 뭐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 올랐죠. 7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살짝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다른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은 오히려 더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향 소비재 기업의 지금 수급 쏠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K뷰티 열풍이 과연 어디로 옮겨 붙을까요? 저는 패션에서 그 해답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아직은 사실 느낌표가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음식료와 그런 의류 관련한 수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식료, 화장품, 뭐 패션 이런 지수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음식료와 화장품은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죠. 2020년 이후에는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이 와서 뭐 다양하게 패션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내에 대한 K-패션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공략하려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 가서도 굉장히 또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결국에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하향 추세를 그려왔는데요. 우리나라 K-패션이 왜 먹힐 수밖에 없느냐를 좀 정리를 하자면 1번 가성비. 그러니까 퀄리티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조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글로벌리 찾고 있다라고 하고 2번 디토 소비. 디토 뭔지 아시죠? 뭐 뉴진스 그 그룹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나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나 혹은 연기자나 혹은 인플루언서가 사면 나도 같이 입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인기가 끌면 끌수록 이러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도 뭐 팝업처럼 계속 열고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대응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가파르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시장 특히나 일본 쪽에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 마텐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번
컨텐츠 인기는 날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소비하고 싶은 분들이 뭐 뷰티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것까지 다 따라 입고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과 유통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더 늘려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물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통망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세는 패션 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물음표? 아직은 물음표인가요? 저는 패션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한국 브랜드를 직구하는 해외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국내 OEM 관련한 의류 관련한 기업들도 보셔도 좋지만 기존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한섬 등의 의류주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